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다.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며 맞이한 첫 자유였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시장 가서 반찬을 고르고 동네 사람들과 장기 두며 웃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금세 끝났다. 아내는 손주를 봐주러 딸네 집으로 자주 나가고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처음엔 자유였지만 곧 공허가 됐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인생이 정지된 듯한 기분. 그때부터 조금씩 삐끗하기 시작했다. 친구 만식이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말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시죠? 저랑 같이 시간 좀 때워요. 그날 그는 낡은 지하로 나를 데려갔다. 건물 외벽엔 아무 표지판도 없었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함께 싸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좁은 방 안에는 낯선 남자들이 앉아 카드판을 버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라고 생각했다.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보세요. 운 좋으면 커피값 나와요. 만식의 부추김에 나는 처음으로 베팅이라는 걸 했다. 손에 땀이 흘렀다. 눈앞에서 패가 뒤집히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나는 10,000원을 잃었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때 느낀 짜릿함은 그동안 내 일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갔다. 처음엔 소액으로 즐겼다. 그러나 금세 욕심이 자랐다. 패를 읽는 법을 배웠고 상대의 표정을 관찰하는 법을 익혔다. 작은 돈이 오갈 때는 웃으며 농담도 섞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이기면 소리쳤고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넣었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여유자금이라며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게 나의 놀이터 자금이 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큰 돈을 땄다. 100만 원. 그 돈을 집에 가져와 서랍에 넣었을 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난 운이 좋은 편이야. 그 착각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다음 주엔 2배를 걸었다. 그날은 졌다. 하지만 다음엔 이길 거라 믿었다. 지면 이상하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 잃은 걸 되찾고 싶었다. 사람들은 그걸 본전 심리라고 불렀다. 그날 이후 나는 도박판의 단골이 됐다. 그곳에는 나보다 젊은 남자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사업이 망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혼하고 나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몰랐다. 다만 패를 돌리고 돈을 걸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 사이엔 묘한 동지애 같은 게 있었다. 우리끼리만 아는 세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곳은 결국 서로의 돈을 빼앗는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판도는 점점 커졌다. 지하방은 더럽고 공기는 탁했지만 이상하게 그곳이 내 세상 같았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 패를 돌릴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다. 현실에서는 잊혀진 60대였지만 거기선 박형님이라 불렸다. 나는 그 호칭이 좋았다.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쳤다. 모두가 허둥지둥 도망쳤고 나는 근처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손이 떨렸다.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감기 기운 좀 있네. 그날 이후로 겁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긴장이 그립기도 했다. 그게 바로 중독이었다. 돈이 바닥나자 카드론을 썼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갚지 못한 돈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아내 몰래 대출 문자를 삭제했고 통장 알림을 꺼뒀다. 잠을 자도 이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도박판으로 향했다. 이번엔 이기면 다 갚을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어느 날 만식이에게 전화가 왔다. 형님, 큰 판 떴어요. 진짜 이번엔 기회예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주저없이 갔다. 판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웃음 대신 침묵, 농담 대신 욕설. 그날 나는 가진 돈을 전부 걸었다. 그리고 졌다. 순식간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허공을 향해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며칠 뒤 대출 독촉 전화가 쏟아졌다. 아내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다. 그 돈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깨달았다. 돈보다 더 큰 걸 잃었다. 가족의 신뢰, 자존심, 나 자신. 나는 결국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60 넘은 남자가 도박 중독 치료라니. 하지만 거기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택시기사, 자영업자, 공무원 출신, 교사 출신. 다들 똑같이 말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일주일에 3번씩 모임에 나가고 내 실패담을 털어놔야 했다. 처음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린 다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시작하려는 중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했다. 여전히 도박판의 불빛이 꿈에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내 욕심이 그 아이의 미래를 짓밟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후 나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모두 처음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가락의 상처, 내 표정이 진짜를 말해줬다. 이 판에서 이긴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요. 요즘 나는 새벽마다 공원을 걷는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며 아주 사소한 평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 느낀다.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다. 돈의 맛보다 무서운 건 그 순간의 짜릿함이었다. 인간은 그 쾌감을 한번 느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지금 평범함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가끔 도박판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중엔 소식이 끊긴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교도소에, 어떤 이는 가정이 무너졌다고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과거를 본다. 도박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잃는 일이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퇴직하고 나서의 자유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자유는 손에 쥔 돈이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난 마음이라는 걸. 나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평온하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를 불러본다. 박노인 잘 버텼다.